또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추가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항상 인사말처럼 남겨주시네요. 자 일단 제 이야기 듣지도 않으시면서 참 열심히 섭섭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지도 않으시면서 빨리 끝났다고 하시니까 시간이 약간 얼마 안 되고 약간 섭섭합니다. 일단 네. 뭐 틱톡 소식을 좀 보시죠. 네. 4월 5일 날 일단 마감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직접 진주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연 넘어갈지 아니면 없앨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벤슨 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디지털 국경선 확립 시도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미국 정부 법적으로는 바이트댄스가 80% 지분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식의 어떤 여러 가지 블록 딜 형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관세 완화 카드까지 언급하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디지털 자산 협상커에서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 카드를 하고 있고 동시에 경제 무역 기술 수단으로 이제 혼합해서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충돌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바이트댄스와 이제 기술 협력 가능성과 데이터 공유 가능성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알고리즘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한 앱이 아니고 어쨌든 세대 간의 정보 생태계가 있고 10대 30대까지 사용자의 어떤 소비 여론 그리고 이제 뭐 광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영향력과 콘텐츠 알고리즘 그리고 디지털 프로파일링 결합된 민주주의 기반의 주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트럼프는 없애고 싶지가 않은데 또 어떻게 보면 관세 문제하고 또 연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 중에 오라클 말고 블랙스톤도 지금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지분 투자 형식으로 미국 기업처럼 포장을 해서 중간에 이제 살짝 넘기겠다고 약간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오라클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협상이 되고 있는데 쉽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에 맞는 구조 가능성과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승인 거부 가능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트댄스의 지분 기술 협력 유지가 쉽지도 않은 것 같고 법률 위반 가능성과 강제 매각이 불가피하고 법적 소송 가능성도 계속 이게 계속 존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추가 연장 조치도 필요한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앱 하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쨌든 기술 주권과 안보 외교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설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어쨌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운명이 지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에이티브의 이제 어쨌든 리액션 전략이고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요게 이제 틱톡이 또 전략을 하나 포기한 전략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서 생태계 틱톡에 노트라는 게 있어요. 저는 안 써봤는데 이걸 5월 8일 날 인스타에 이제 경쟁 앱입니다. 그래서 틱톡 노트라는 게 있나 봐요. 저는 안 쓰는데 이게 공식 종료하기로 했나 봐요. 미국 내에서요? 네네네.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앱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틱톡을 안 하거든요. 근데 틱톡이요. 네. 그 라이브 방송 하면요. 돈을 엄청 버신대요, 다들.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해보시라고. 저는 안 합니다. 아니 틱톡에서도 은근히 경제 그걸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개인 방송 하실 때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전 네. 추천드려요. 네. 회사에 업무에 있어서 그쵸. 수익 보대를 할 수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회사를 위해서요. 제 말은. 그러니까 회사 계정으로 해보겠습니다. 틱톡 한번 진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하는 게 있고 금지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백업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지될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레몬8이라고 하는 게 좀 있는데 대체 공간 확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1,250만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대체를 마련하고 왜냐하면 4월 5일 퇴출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미국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막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네, 이거 저도 궁금해요. 자, 당황스럽네요. 다음 네. 소식이 저는 정말 재밌습니다. 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거 되게 재밌어요. 위스콘신 이거 2천만 달러 투자하고 졌어요. 아 그래요? 예,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이 선거 왜 졌어요? 처음 패배한 거예요. 네, 예, 이거 졌어요. 누가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겼어요. 아 그렇구나. 예, 민주당이 저 이겼습니다. 몰랐어요.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요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에서 졌어요. 예, 이거 져가지고 난리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거에 져가지고 지금 머스크가 졌습니다. 그래서 져가지고 이제 민주주의 이기 균열이 생겼고 첫 정치 패배고 민주주의에 졌습니다.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에서 졌다라는 소식이 들어와서 이제 제가 요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들어왔고 요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판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들어오는 대로 촉보를 이제 캡처 잡아서 들어온 부분이라 향후에 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네. 여러분들에게 그렇네요.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요 부분에 네. 관해서는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좋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좀 더 보시죠. 네. 그 다음 소식은 챗GPT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딥시크나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요. 주간 사용자 수가 이제 5억 명을 돌파하며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들입니다. 지금 다 드리는 소식은 속보입니다. 속보. 그래서 뭐 자세한 소식을 메인 뉴스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속보 들어오는 것들을 빠르게 해드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 또 어떤 소식이 있냐면 중국이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엄청난 공장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멕시코도 관세 매기는데요? 좀 적게 매기나 봐.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좀 피해서 요게 이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요것도 재밌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침 방송 좀 했는데요. 여기는 안 한 것 같아서 이거 안 했죠? 요거 예예예. 이게 제가 미 특허청에서 일론 머스크 XAI 그록 상표를 등록을 보류했습니다. 왜 그랬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기사를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록이라고 CGROQ라는 게 또 있나 봐요. 그런 상표가 따로 원래 있던 그리고 게 있군요. 그록 스트리밍이라는 게 또 있대요. 그런 게 또 있고 뭐 그록이라는 뜻을 가진 또 어떤 상표가 있어 세 가지 상표가 있어서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좀 보류 일단. 그럴 수 있죠. 네. 뭐 그렇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거 할 때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오픈 AI나 다른 것들도 퍼플렉시티나 이런 것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AI나 이런 등록을 할 때 선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미 해외 같은 거 많이 선점을 한다고 합니다. 상표하기 전에.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뭐 클로버나 많이 있잖아요. 네. 아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을 네. 읽는 거는 큰 거니까. 네. 제가 보기에 옛날 도메인 전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요. 도메인 전쟁이 많이 있었던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전쟁이 많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그렇네요. 테크노에서 전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특허청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표권에 대한 등록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한 방 먹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앞에도 한 방 먹고 뒤에도 한 방 먹고 계속 먹고 있는. 그렇네요. 이제 일론 머스크 한 답지 방씩 않죠? 먹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제 이 소식이고요. 제 다른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보면 이제 잠깐만요. 다른 소식을 잠깐 이건가요? 예,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잠깐만요. 이제 본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제 준비한 소식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자,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대단합니다. 트럼프랑
자, 들어갈게요. 이거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150세가 연금 수급자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뻥이에요. 왜냐하면 극단적 숫자 왜곡을 통해서 이제 대중의 정서를 악의적으로 주장하는데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사회보장제도에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여전히 연금 생존자가 간주하고 있다고 이제 이들 가족들이 이를 근거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에 단순한 이제 정보 해석의 오류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맨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이걸 맞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복지 축소 및 민영화를 위해서 여론 형성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죠. SSA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과 이런 것들을 명분을 흔들고 구체적인 전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돈을 받는다. 라고 이제 시스템이 무능하거나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대리 수령한다. 뭐 국민의 도덕성과 이런 걸 의심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낭비를 없애야 된다라고 이렇게 3단 동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건전성이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주장은 이제 복지 삭감이나 어떤 대중적 반발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전형적인 심리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내 세금이 사기꾼에게 간다. 이런 뭐 약간 정말 악의적인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 감정을 실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못 가게 하는 약간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축소에 대한 정서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이고요. 이런 어떤 정치적 애잔다는 딥스테이크의 청산의 프레임을 어떤 강화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연방 행정에 대한 어떤 전체의 불신이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러다 보면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이 밑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정말 몰라요. 네, 우리 같은 서민들의 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부 개혁을 어떤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고 이런 내러티브를 어떤 타당성 있게 만드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청산해야 된다는 개혁자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50세 연금자가 수급한다. 150세 살기나 가능합니까? 사실 데이터를 찾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민간의 천재들이 정부보다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의 민영화 모델과 기술 솔루션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회사를 우수성을 하면서 계속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뭐 도입하고 있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정부가 이걸 사게끔 만드는 도입하게 만드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작은 정부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거고 사실은 머스크식의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거고 국가를 리디자인할 수 있게끔 어쨌든 이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기반의 사회 통제를 구조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해요. AI 기반으로 쭉 해서 만들면 누둑해서 만들면 되게 편하죠. 근데 사람이 일이라는 게 이렇게 AI처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손을 보고 다 그렇게 편하게 만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왜냐하면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AI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쨌든 기술 기반의 통제형 민영 국가로 만들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AI처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테크노적인 어떤 발상과 테크노적인 어떤 이 기술 관료들이 하면 할수록 정말 위험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비자가 애플에게 플랫폼을 활용해서 약 1억 달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이제 소비자 인터페이스를 점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애플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어떤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뭔가 애플페이 쪽에 이제 비자가 이제 활용한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자가 애플 카드의 결제 네트워크 파트너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마스터 쪽이 이걸 하고 있었는데 애플에 1억 달러를 선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마스터카드가 애플 카드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데 애플 마스터카드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비자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이제 요 해당 파트너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카드의 폭발적인 성장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200만 명 이상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제 수수료 수익 확보를 하면 엄청나게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애플이라는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제휴 확대를 하고 모바일 결제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애플페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의 iOS 생태계에 내에서 결제 시장을 장악하는 게 이제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하면 1억 달러를 선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애플카드 입고로 금융 플랫폼의 허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하면 이제 어쨌든 전 세계 결제 흐름을 이제 통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모바일 결제 시대 통치자가 향후에 어쨌든 이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최근에 어쨌든 수세에 좀 몰린 것 같아요. 마스터와의 결제에서 어쨌든 그러면서 수세에 밀려난 어쨌든 그런 걸 만에 한 방에 망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결제 시장의 어떤 전통 금융이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통적인 빅테크에서 힘의 축이 재편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향후에 이제 어쨌든 전통 은행의 어떤 카드사는 이제 좀 사라지고 데이터 독점이 이런 식의 어쨌든 플랫폼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슈퍼 앱이나 플랫폼이나 월렛, 계좌 이런 식으로 결제 방식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미래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백엔드라고 하죠. 결제망이나 자금 청산 등 전통 결제 이런 것들보다 이제 플랫폼으로 모든 게 다 기속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플랫폼이 전체적인 어떤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빅테크나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등의 전반적으로 다 기속이 되고 이쪽을 지배하는 금융시장이 결국 전체 금융시장을 지배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은행과 기술 기업과의 API나 연동이나 화이트 라벨 파트너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비자가 이걸 이제 지배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비자가 전체적인 어떤 금융시장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금을 가진 자가 이제 금융 권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플랫폼이나 데이터의 접점이나 UX를 가진 독점한 자가 어쨌든 금융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정 아나운서도 그쪽으로 옮기시는 게 저 어디로 옮기라고요? 플랫폼으로. 저 지금 내쫓으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너무해요. 그쪽이 얼굴로 되시면 제가 여기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는데 본사님 서운합니다. 아니 그쪽 네. 얼굴이 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몸을 갈아놓고 있는데 네. 너무 서운합니다. 거기에 인터페이스를 점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뭔지 이거 늘 똑같은 얘기예요. 미국인 모르게 중국이 또 뭘 한 씹어놨어요. 앱에다가 VPN 앱이라고. VPN 앱이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있는데 아시죠? 알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이런 1위부터 100위까지의 VPN 앱 중에 20개 이상이 중국이 뭘 또 심어놨어요. 백도어를 또 심어놨어요. 심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군사 앱이라는 거예요. 알고 모르게 그걸 또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TTP라고 이제 테크노 트랜스퍼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 거고 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는 거고요. 이런 거인데 알게 모르게 심어놨더라. 그래서 이번에 발견하게 됐고, 중국 대단하다. 진짜 알차게 심어놨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고위험이니까 이번에 이게 다 해서 이제 이번에 물갈이를 했고 이번에 싹 다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또 얘기하면 입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해도 피곤합니다 이거.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맛배기로 준비해왔습니다. 예. 자, 이게 이건 제가 약간 한 번 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심도 있는 얘기네요. 이게 샤오미가 최근에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3명이 죽었습니다. 샤오미가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3명이 죽었고요. 이게 3월 31일 날 최근에 사고가 난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샤오미가 이제 그 사고가 났었는데 이게 차량이 되게 좋은 거예요. SU7이라고 되게 좋은 차량인데 발생하는 중에 이제 113km 정도로 달리다가 이게 이제 이게 되게 좋은 자율주행이고 어쨌든 시대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가던 차량인데 이게 센서가 작동이 잘못돼 가지고 이게 어디 부딪혔습니다. 116km 내비게이터 온 오토파일럿 모드로 116km로 주행하다가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에 이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쨌든 레벨 한 4 정도 되는 레벨이면 되게 괜찮은 레벨이거든요. 요 레벨에서 어쨌든 가능 조건인데 이게 경고도 안 발생하고 3명이 근데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과연 타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게 자율 모드였으면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 시스템의 센서가 인식을 판단 오류했다는 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알고리즘 공급사나 부품 제조사나 책임 분배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좀 있고요. 이게 이제 운전자가 여전히 운전자가 최종 책임자로 간주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가능성이 좀 있고요.
어쨌든 중국에서 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어쨌거나 이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고 누구의 문제로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좀 있고 과연 이게 기계가 사람을 죽였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어떻게 책임을 지우냐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AI에게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위험해서 못 쓰겠네요. 자율주행 시대에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첫 전선이 되지 않을까. AI가 운전을 했고 사람을 죽었다.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는가? 누가 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네요. 예.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AI가 주체를 되는 순간 기존 법은 공백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법을 이게 어쨌든 이 공백의 책명을 처음 앗아갔는데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하게 법을 적용을 해야겠는가? 지금 중국처럼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되는 국가인데 기술 검증보다 속도가 우선시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법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가 좀 있고 AR 차량의 쟤는 본질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고유한 산업인데 이게 기술 검증 없이 시장에 이제 진입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고 시 어떤 책임을 갖추고 있는지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책임에 대해서 문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윤리 및 알고리즘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어떤 윤리를 따르는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단 알고리즘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원인 공개나 규명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지 누구가 정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그렇네요. 예, 그리고 정책과 규제와 보험의 사법 체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샤오미 사고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기계가 인간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라는 생각을 잘 모르고요. 법은 운전 주체를 인간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자를 운전자 또는 제조사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책임 분산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잘못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누가 잘못인지 저는 기계예요. 기계예요. 예, 네. 이 사고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책임을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법은 의도와 과실에 따라 죄를 묻는데 AI는 감정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형법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AI에게 의도를 묻는 대신에 윤리 설계 책임을 인간에게 기속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만약에 사고 시 어린이 노인 중에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라는 윤리적 선택을 했을 때 알고리즘 설계자가 어떻게 코딩을 했는지 공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AI에게 죄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윤리를 설계한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시대로 전환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대답이 기술적 수용 기준을 성능이 아닌 책임성으로 바꾸는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그를 만든 분은 이런 걸 하기 전에 철학적인 AI에 대한 철학적인 공부가 먼저 돼야 된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0,000를 자기 모교에 기증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AI의 테크노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거나 어떤 그 사세계 공부도 먼저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고민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공부도 먼저 되고 그런 것들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가 무자비적으로 200년 된 법을 이제 제가 한번 예전에 가져온 적이 있거든요. 이거 에너미 액트라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0년 됐습니다. 1798년에 냈던 법이에요. 이게 지금 공화당 내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무차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좀 너무 심하거든요.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독재에 가까울 정도로 사람들을 내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CCTV에 얼마 전에 보스턴 대학인가 앞에서 길 가던 어떤 여학생 유색인종을 그냥 사법경찰이 잡아가지고 바로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게 CCTV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뭐 묻고 너 신분증 내놔 그러면서 잡아갔어요. 여학생을 마치 그게 미국이 아니라 해외 어디 무슨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서 마치 어떤 여성을 잡아가듯이 잡아갔어요.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성이. 진짜 뭔가 네. 이상해졌네요, 조금. 네, 미국이 막 예전에 한 60년대로 돌아간 네. 듯한 인종 탄압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러네요. 느낌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면서 지금
무차별적으로 이제 탄압하고 이제 내보내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하니까 정말 필요한 인력이나 이제 보수적 공화당 쪽에서도 이제 이게 균열이 일고 있어요. 사실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헌법적 자유라는 보수의 내적 충돌이 있고 사실은 이게 미국이 마지막 보류라고 하거든요, 민주주의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어떤 회의적인 회의론이 들고 있고 이게 사실은 법치 국가나 어떤 가치로 마지막적인 어떤 그게 그런 본질을 지키는 마지막 이게 끝단인데 이곳에서 이게 향할 맞는 것인가 세계 자유의 민주주의의 마지막 어떤 그런 것인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수 쪽에서도 이제 균형이 잃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향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잠깐 가져온 이야기라 이 부분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해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식 모델이 이게 사실 성공 사례로 되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유럽, 아시아 우익 포퓰리즘도 절차보다는 동원으로 기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을 요거 이제 충격적인 얘기가 이게 유튜브가 가짜 AI 예고표를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수백만 달러를 번대요. 뭐예요? 예?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보면 슈퍼걸이거든요. 이 예고표를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도 있네요. 오징어 게임도 있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AI로 가짜 영화 예고편을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고편을. 그래가지고 수십만 달러를 버는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도 100만 명이 넘어요. 이게 두 개가. 그걸 정지시켰어요. 정지시켰군요. 이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유튜브가 AI 콘텐츠를 정지시킨 게 아니라 진실의 시대에서 돈 책임이라는 세 가지 축을 다시 정의하게 만든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게 진짜로 진짜 이게 블라인드 아이라고 유튜브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아이를. AI의 진대한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사실 AI가 만든 가짜 예고편을 진짜로 믿고 이제 클릭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이게 진짜로 오른쪽 보시면 저거를 정말로 사람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걸 정말로 오징어 게임 3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왼쪽도 정말로 저거를 슈퍼맨 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머 장난이 아니라 이걸 완전 허구 현실로 대체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고 수익 모델이 허위 콘텐츠에서 인텐시티를 주고 있는 시대고 가짜 예고표는 수백만 달러를 벌었어요. 이분이 수백만 달러면 10억이 넘어요. 몇십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의 진실성보다 조회수 최적화를 우선시하고 플랫폼 책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거예요. 네. 대박이다. 그죠? 이게 가짜와 창의성의 경계가 본격화되는 어떤 실험 무대에 올랐어요. 제가 막 1시간씩 2시간씩 떠들어도 막 이게 뭐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런 시대에 정말 허무합니다. 네. 쉽게 모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허무하네요. 네. 어떤 콘텐츠는 존재할 수 있는가도 모르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조회수가 수천만 콘텐츠가 있는데 평균 조회수가 45회래요. 그런 시대에 이런 게 수백만 달러를 번다는 것 자체가 회의감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래서 그런지 최근에 AI 검열이 이 가짜 검열이 되게 강화됐어요. 그래서 삭제된 콘텐츠 계정이 되게 많아졌어요. 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페이크로 만드는 AI를 만드는 콘텐츠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럼 이게 AI가 검열을 많이 해서 되게 많이 계정을 삭제해요. 유튜브 검열을. 그러니까 하루에 10개 이상이나 20개 이상씩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이 삭제해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게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예고표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AI 생성 모델을 되게 많이 삭제합니다. 최근에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AI로 만든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잡아냅니다. 국내 AI 컨텐츠나 그런 AI 목소리로 만든 것들을 되게 많이 잡아내고 그런 것들의 유튜브 계정들을 상당히 많이 없앱니다. 예.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요즘에. 예. 그때 요거에 대한 균리 유지나 수립성을 많이 하고요. 유튜브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리스나 뭐 페이스북 쇼트니 AI 생성 콘텐츠가 너무 범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다 뭐 그냥 영상 갖다 붙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진 갖다 붙이고 이런 것들이 기사를 너무 많이 만들고 그런 걸로 수익을 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방심이나 이런 규제 논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문제가 많고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가이드라인도 없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성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진짜.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 랩소디 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랩소디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